안녕하십니까. 윤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의 관심 섹터 가운데 대표죠.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좀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갈 듯 못 갈 듯 그죠? 오르는 듯 떨어지는 듯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반도체 기업부터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SK 하이닉스가 가는데 엔비디아가 좀 올랐다가 또 좀 밀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승승장구해서 맨날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투자 경력이 그래도 이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확인하신 분들 한다면 좀 새롭게 좀 쉬어갈 때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성장 섹터인데 실적을 본 적이 없을 때는 조금 기대감에 조금 드라이빙 걸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TSMC, 마이크론 국내 반도체 기업들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 말씀드릴 건데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 지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 전략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20달러 아래 사서 130에서 140달러 이상에서 팔되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글로벌 IB들로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드라이브를 걸고 그 이전까지는 박스권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12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석 달 동안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박스권 매매를 언제 해보셨을까 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 최근에 정치인맥 테마 많이 핫하잖아요. 정치인맥 테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는 걸 모르고 엔비디아 차트를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겠죠. 손절하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10에서 15% 안 될 테니까 타격이 없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이제 막 사가지고 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다라고 하신 분들도 엔비디아는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때는 퍼가 150, 200이 넘어갔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네, 기억하실 거예요. 퍼가 150, 200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퍼가 40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엔비디아가 퍼가 40인데 이거 너무 높은데 라고 하시면 엔비디아 더 이상 매매 안 하시면 되시고 엔비디아가 퍼가 40인데 이거 고평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보유기를 늘리다 하는 건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라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는 뉴스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블랙엘의 발열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2026년에 루빈이 출시가 됐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인가. 지금 엔비디아를 그런 건 지나간 거 아니에요? 발열 문제 같은 건 지나가고 지금 어쨌든 MSA가 계속 나오지만 고가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가장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기도 이제 일단은 네. 과연 발열 문제가 잡혔나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발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럼 이 대두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이 액침 냉각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과 검토를 하겠다 이 뉴스까지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랙엘 같은 거에도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코를 외친 기업들한테 블랙을 못 주고 있는 이유가 발열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발열 문제를 잡고 나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수요 딜레이가 좀 잡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대응 전략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GTC 2025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GPU가 2025년에 몇만 대 팔릴 것이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엘을 한 40에서 50대 샀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텍사스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블랙엘이 3만 대, 4만 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MS가 미국의 유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를 추가로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 가는 GPU를 더 이상 수출 못하게 제재를 한다고 했었고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엔비디아 GPU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엔비디아는 꼼짝없이 이 13%의 매출을 잃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마이너스 10%인 마이너스 12%를
뺀 게 적정 주가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공개된 내용에서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 12%가 고스란히 꺾일 거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밀항이라고 하잖아요. 밀항 뭐 이게 자랑스러운 대화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면 밀항이나 밀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성행하고 있고 뭐 선박에서 이렇게 관세청이 봤더니 뭐 제재했던 뭐 엔비디아의 뭐 H백이 뭐 몇십 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중국을 꾸준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13%보다는 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정도 훼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제 일단 기본적인 제 사견인데 관세가 부과되고 정말 이 대중 제재를 했을 때는 실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 부분을 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 가운데 TSMC도 좀 보죠. 사실은 TSMC는 워낙 뭐 파운드리 쪽에서 잘하는 회사고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TSMC도 보면 뭐 주가는 그렇게 그죠? 네. 지난번 함께 밀린 거에서 극적인 반전은 없네요. 근데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네. 실적과 어떤 퀀트 데이터에 입각하라고 하는데 차트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제가 엔비디아랑 TSMC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랑 TSMC랑 SK하이닉스랑 차트가 유사하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차트가 유사한데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약에 일간 변동성이 주가 수익률이 낮거나 이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실적 퍼포먼스가 크면 변동성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확실하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보다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조금 더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시가총액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큰 종목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아야 정상인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차트를 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엔비디아랑 TSMC가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크고 퍼도 높은데 변동성이 큽니다. 이거는 투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크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엔비디아랑 TSMC가 밀리면서도 마이크론이 좀 일간 배수에 클 때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분들께서 HBM을 관심 있게 보느냐 낸드 플래시를 관심 있게 보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론 보면서 마이크론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크고 퍼도 가장 높은 게 이해가 되죠. 그 업계를 끌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에서 설계해준 칩을 TSM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TSMC도 변동성이 큰 걸 이해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TSMC 가장 놀랐던 게 점유율이 옛날에 이제 50%였다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는 67%까지 점유율 올라온 거고 TSMC도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30% 넘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괄목할 부분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예전에 낸드 플래시 만들 때는 전통 레가시 반도체 만들 때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됐는데 이번에 HBM3 이제 마이크론도 점유율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HBM 관련 매출했을 때는 이익률이 이번에 36% 나왔죠. 36% 나왔는데 증권계통에서는 37% 불렀는데 36% 나왔다고 8% 빼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이크론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익률이 10에서 15% 나오던 기업이 36%나 나왔는데 시장이 전망치는 37%. 근데 마이크론의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1월부터 현재까지 주가 오른 게 없습니다. 석 달 전에도 94달러였고 지금도 94달러인데 석 달 전에는 이익률이 15%였는데 지금은 36%인데 37% 만족을 못 시켰다고 주가 빼버린다. 이거는 마이크론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HBM과 레가시 반도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퀀트 데이터 그다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 있는 종목을 당연히 꼽아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투심이 좀 강하게 이 반도체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 봤고요. 뭐 이들이 못 가니까 그죠? 국내도 영향을 받는 건데 다만 이제 국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그에 비하면 좀 상당히 견조한 결을 달리가는 모양이란 말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왜 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중은 있는데 심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중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 많은 이제 경제 TV 보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종목 토론실, 그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있냐에 대해서 기사를 쓰신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도 조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저번 달 방송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이 이제 18만 원이죠. 18만 원에서 16만 원. 그다음에 단기 박스권 상단부가 21만 원, 22만 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20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8만 원 바닥 따지고 22만 원 찍었다가 지금 이틀 정도 음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안 말려드리는데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실 때는 수익볼 이제 수익 청산까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근데 저번 달에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중후반 5만 8천 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 6만 1,700원인데 제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 부양에 영향을 안 준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뭐 감산 발표처럼 투자분들 투심을 바꿔줄 수 있지만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뉴스는 아니고 안타까운 뉴스지만 한종희 부회장님께서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이런 뉴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시킨다 이거는 약간 좀 감성적인 이야기고 저는 완벽하게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아니면 WD라든가 아니면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전통 디램 업체들도 디램 가격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증권가 분석에서도 레가시 반도체 뭐 DDR5, DDR7 이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뭐 DDR5나 이런 것들은 뭐 4.1달러에서 4.8달러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DDR5 같은 경우는 뭐 1.3에서 1.8달러까지 그래도 지금 두세 달 가량 점진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젠스랑 CEO가 GTC 2025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가지고 뭐 HBM3에다가 서명을 해준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DDR7에다가 최고라고 친필 사인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삼성전자 주가 부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HBM3 12단 이상의 제품에 승인을 해주는 퀄테스트 승인해 주는 거 그거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정말 SK하이닉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GTC 2025에서 HBM4 샘플을 내놨으면은 삼성전자는 그에 맞게 HBM3 12단의 이상을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해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쫓아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삼성전자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걔네 사주고 있다고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단단한데요. 네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기회를 노린다면 SK하이닉스가 좋다.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다. 좋다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적은 보유 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HBM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출연한 영상을 한 서너 달치를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20% 사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탑픽을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 5%씩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혹은 뭐 저번 주까지만 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좀 자신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려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화수목 동안 음봉이 조금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최초에 뭐 20% 샀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제가 넉 달 동안만 탑픽을 5% 사가지고 뭐 이번 주 월요일까지 샀다 이렇게 최고가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은 제가 앞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비율을 저는 저번 달에도 그렇게 완전 나쁘게는 안 말하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 이건 수급 관점이죠.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사고 있으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된다. 그다음에 내가 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드라이빙 걸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다거나. 근데 지금 리포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고 삼성전자 지금 디램까지 오르고 있고 1분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런 뷰에서는 저는 드라이빙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2개 분기 이상은 개선되는 걸 봐야 되고 지금은 그래도
뭐 부정적인 뉴스 2개, 그다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 네. 여부, 실적 확인 가능성 여부 이런 뉴스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매매 관점으로는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했고요. 예, 소부장 쪽은 뭘 봐야 돼요? 소부장 얘기. 네, 오늘 제가 그 HBM, 뭐 CXL,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증권사 HTS에서 분류를 다 해주는데 네.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반도체가 종목이 뭐 30개다라고 하면은 한 5개 빼고는 다 음봉이었고 5개 정도만 양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양봉이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하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식견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양봉이 나온 종목은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 중에서도 유심히 보실 만한 종목을 한 2개 정도 보고 있고 예. 만약에 HBM이 어제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맞아. 나도 손 팀장 얘기하는 거 좀 동의하는데 HBM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 이 GPU를 가지고 다퉜을 때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 단기적인 관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HBM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HBM 쪽에서는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실적 봤을 때 뭐 반도체 피크,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투자가 약간 좀 소홀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이면서도 HBM 공정에 필요한 리플로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PSK홀딩스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오테크닉스는 약간 한알령 관련주라고도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커팅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HBM 공정에도 필요하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정이 이 휴대폰 AP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도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고 애플도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이 한알령 때 중국에서 이구안신 정책을 했을 때 핸드폰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 핸드폰 물론 갤럭시도 많이 쓰지만 네. 애플 아이폰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오테크닉스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DIT랑 JNTC 보려고 합니다. SKC가 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업에서 연내 성과의 창출을 목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좀 엔비디아나 어떤 증권가 리포트에서 이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지만 이 수요대로 블랙엘이 다 못 나가고 있는 거는 발열 이슈다. 이런 대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는 없더라고요. 근데 SKC가 22시간 전에 이제 어젯밤에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연내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DIT라는 종목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고 JNTC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쌍바닥에서 양봉 나와주더라고요. 오전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확인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편집해서 한 이틀 뒤에 올라가니까 JNTC를 왜 손 팀장이 탑픽으로 소개를 했지라고 하시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3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7%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고 이 JNTC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 유리 글라스 기판 소재 샘플을 11개 기업에다가 납품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 양봉가 나와줬으니까 HBM 쪽에서는 전 PSK홀딩스랑 이오테크닉스, 유리기판에서는 JNTC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전략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